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경원의 전력공학 강사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학습할 내용인 2020년 4회 전기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산업기사 필기 문제는 여러분 CBT로 우리가 시험을 봤었죠. 그래서 시험 보시는 수험생들마다 문제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시험장에 직접 한번 가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치른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면서 학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압 강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되게 독특하게 용량성 리액턴스 값까지 주었던 기출문제였습니다. 한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항이 2옴이래요. 아하, R은 2다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8옴이래요. 그러면 XL이 8옴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상 몇 선씩? 단상 2선식이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중요한 내용 밑줄 그을게요. 용량성 리액턴스가 얼마 줬대요? 6옴 줬대요. 그러면은 XC가 얼마다? 6옴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용량성 리액턴스를 왜 주었는지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셔야겠죠. 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해서 유도성 리액턴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용량성 리액턴스인 즉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도성 리액턴스가 XL이고 XC니 얘하고 얘가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직렬 콘덴서를 넣었을 때 부하의 단자 전압을 구하라. 지금 부하의 단자 전압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그 말은 수전단 전압을 구하세요 라는 의미죠. 자, 전원 측이 아니라 부하 측입니다. 여기서 전원은 즉 전원이라는 것은 송전단 전압 VS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부하 전류는 200A다. 역률은 80%로 한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 0.8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또 힌트를 줬습니다. 부하 전류가 얼마다? 200A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상 2선식이죠. 그럼 단상 2선식에서 전압 강화 2는 어떻게 되냐? I에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X 사인 세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식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조심하실 부분은 바로 X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XL 값 8옴을 넣는데, 자, 뭘 빼줘야 돼요? 6옴짜리를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대입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류가 얼마 줬어요? 200 줬습니다. 곱하기, 자, 가로 열고 R 값이 2 줬고요. 코사인 세타 0.8 줬어요. 플러스, 자, 요 XL을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8에서 빼기 6을 해주는 거죠. 8옴에서 6옴을 빼준다. 직렬 콘덴서 크기만큼,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세타 0.6을 이렇게 곱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전압 강화를 물어봤어요? 아니면 수전단 전압을 물어봤어요? 네, 수전단 전압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수전단 전압 VR은 어떻게 구합니까? 송전단 전압에서 전압 강화 2를 빼주면 된다더라. 그럼 여기서 나온 이 계산값을 별표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송전단 전압이 6,900V 줬고 여기에서 빼기 별표를 하면 우리가 수전단 전압을 구할 수가 있다더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3번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원자로에서 독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라. 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인데 열 중성자 이용률이 저하되어 반응도도 감소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독작용이었죠. 여러분 일단 독작용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였었어요. 우리가 핵 분열을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하죠.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부수적인 생성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그런 것들이 제논이나 아니면 주석 이러한 것들이 또는 제논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뭐 크세논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이런 물질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인체에 독성을 주는 게 독작용이 아니었죠. 이런 물질들이 생김으로써 중성자의 흡수 면적이 커지는 거야. 얘네들이 생기면서 얘네들 자체가 중성자를 흡수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다른 반응도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진다더라. 이런 게 여러분 독작용이었죠.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독물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4번을 보시면은 방사성 물질이 생체에 유해작용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열 중성자의 이용률이 저하되고 반응도가 감소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독작용이라고 했다더라. 자, 그래서 가볍게 정답 2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나 봤더니 이번에도 여러분 원자력 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면 지금 비등수형 원자로라고 했어요. 아하, 그럼 여러분 원자력에서는 크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비등수형 원자로와 가압수형 원자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비등수형 원자로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열 교환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좀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었고요.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가공송전솔로에서 사용하는 현수회자가 있었어요. 현수회자와 관련된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였는데요. 지금 맨 끝에 먼저 보면 한 개의 건조 선락전압은 약 몇 킬로볼트인가? 물론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어서 얘를 여러분 정답을 체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래 외우고 있었죠. 한 개의 건조 선락전압은 얼마로 외웠습니까? 대략적으로 80킬로볼트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가도 되고요. 자, 한번 공식을 써볼게요. 이탄은 자 N 곱하기 V1분의 Vn이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적은 공식이 썰렁하지만 바로 연효율, 연능률, 애자련의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이때 N은 애자의 개수고 VO는 애자 한 개의 건조 선락전압이고 분자에 있는 VN은 애자련의 선락전압을 이야기했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예요? 요 V1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서 V1은 N 곱하기 2타의 VN이다. 자, 그럼 숫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VN이라는 것은 애자련에 실질적으로 섬락이 일어난 섬락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게 얼마다? 590kV다. 그러면은 분자에 590이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모에는 애자의 개수죠. 근데 문제에서 현수애자 몇 개라고 했어요? 네, 10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곱하기 애자련의 효율, 연능률 0.74 줬어요. 그래서 0.74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약 얼마 나오냐? 대략 80kV 정도가 나온다더라.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됐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선 지지점에 고조차가 없는 경우에 경간이 자 S가 300m래요. 자, 그리고 송전솔로가 있다. 2도를 10m로 유지할 경우 2도 값을 줬네요. 2도 D는 얼마다? 10m다. 이럴 경우 지지점 간의 전선의 총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전선의 총 길이 L는 S의 플러스 3S분의 8D의 제곱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S가 300m고요. 자, 곱하기 자, 분모에 3 곱하기 300 넣고요. 그 다음에 8 곱하기 D. 2도 얼마 줬어요? 10 줬어요. 10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썸띵 얼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송전전력, 부하용률, 송전거리 전력 손실 및 성간전압이 같을 경우 3상 3선식. 자, 밑줄 긋게요. 자, 몇 상 몇 선식? 3상 3선식에서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 2선식에서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의 몇 배 정도가 되는가? 그러면 자,
자, 먼저 삼상 삼선식 여기에서 전력을 구하는 공식 P는 어떻게 구하냐?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의 코사인 세타다. 자, 얘를 I3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상 이선식에서 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써볼게요. P는 V의 I1이라고 할게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자, 이렇게 일단 식을 두고요. 문제 조건을 보시면요. 송전 전력이 같대요. 송전 전력이 같고 역률이 같다, 거리가 같다, 전력 손실이 같다, 성간 전압이 같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얘하고 얘하고 같다라고 두자. 얘하고 얘하고 같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도 같대요. 같으니까 지워지죠. 얘도 같대요, 서로. 자, 성간 전압이 같다고 했으니까 V 지우는 거예요. 자, 얘도 약분할게요. 그럼 여러분 남는 게 뭐만 남아요? 여기 I1 남죠? 여기 뭐 남아요? 루트 3 I3가 남죠. 그러면 루트 3 I3는 I1이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몇 배 차이 난 거예요? 예, 루트 3분의 1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이랬을 때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루트 3분의 1을 여러분 소수로 표현하면 대충 0.57 또는 0.58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57% 또는 58%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압축된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차단기의 종류를 우리가 나눌 때 특히 고압 또는 특고압에서 사용하는 차단기의 이름이 명명되는 것은 아크를 없애는 방법 또는 아크 소호 매질에 따라서 우리가 차단기의 종류를 나눴어요. SF6 가스를 이용해서 여러분 아크를 없앴다. 이것을 우리가 가스 차단기라고 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뭘 썼대요? 압축된 공기를 썼대요.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차단기라고 합니까? 그렇죠. 정답 1번 공기 차단기죠. 그러면은 참고 삼아 이왕 나온 거니까요. 가스 차단기는 무슨 가스 사용하는 거야? SF6 가스, 육불화 유황가스 사용하는 거고 자기 차단기는 여러분 전자력이 키워드였죠. 그 다음에 유입 차단기는 뭐가 키워드죠? 그렇죠. 절연유가 키워드였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력계통에서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조상설비 중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동기조상기와 비교할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여러분 조상설비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 동기조상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뭐 있었어요? 네, 리액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동기조상기는 진상과 지상이 둘 다 제어가 가능했었죠. 그리고 얘는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상설비들 간의 특징들을 우리가 비교를 했었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된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지금 문제에서 뭘 고르래요?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문제를 냈네요. 그럼 옳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에요? 1번 전력 손실이 크다. 2번 지상 무효전력분을 공급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전력용 콘덴서가 주인이거든요. 전력용 콘덴서. 그럼 전력용 콘덴서의 특징이죠. 자, 특징인데 자,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전압 조정을 계단적으로밖에 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상 무효전력분을 공급하는 것은 콘덴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리액터죠. 그리고 여기 전력 손실이 크다라는 것은 누구의 특징이에요? 동기조상기의 특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전압 조정을 계단적으로밖에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었냐? 예, 불연속적이다라고 했었죠. 얘도 불연속적이고 얘도 불연속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근데 동기조상기는 연속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얘는 동기조상기는
시충전 또는 시송전이 가능하다라고 했었고 얘하고 얘는 뭐라고 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바뀌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한번 동기조산기와 콘덴서, 리액터를 함께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수전단에 관련된 사항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지금 틀린 것을 고르래요.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경부하시 어쩌저쩌고, 중부하시 어쩌저쩌고. 일단은 여러분 경부하와 중부하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경부하라는 것은 부하가 거의 걸려있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부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부하라는 것은 부하가 상당히 꽤 걸려있는 상태예요. 과부하는 아니지만 부하가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걸린 정도, 꽤 많이 걸린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전격부하 다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랬을 때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인데 중부하시. 자, 부하가 꽤 걸려있다. 그러면 부하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전동기죠. 전동기는 진상 성분이에요? 지상 성분이에요? 그렇죠? 지상 성분이 상당히 크죠. 왜? 다 뭐로 되어 있으니까? 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중부하시라는 것은 즉 L 성분이 많다라는 거야. L 성분이 많은 상태를 우리가 무슨 부하다? 중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중부하시에 수전단에 설치된 동기조산기는 부족 여자로 운전한다. 아니죠. 부족 여자로 운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럴 때는 과여자로 운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동기조산기를 과여자로 운전한다는 말이 뭐냐? 바로 C작용을 하겠다. 즉 진상무효전력을 공급하겠다. L이 크기 때문에 L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C로 운전을 해야겠죠. 그럼 C로 운전하는 것보다 과여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상용 차단기의 용량은 문제에서 삼상용 차단기의 용량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차단기의 용량을 구하는 공식 기본적으로 PS는 V 곱하기 IS예요. 자, 여기서 IS는 단락전류 또는 뭐 차단전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차단전류 또는 단락전류고요. 여기서 V는 또 전압이겠죠. 전격전압. 자, 여기까지 쓰면 단상인데요. 만약에 삼상일 경우에는 앞에 상계수 뭘 붙여줘야 돼요? 루트 3을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봤네요.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전류,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전류의 몇 배를 곱한 것인가? 몇 배를 곱했어요? 루트 3배를 곱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직접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이 2만 킬로와트래요. 자, P가 2만 킬로와트이고 화력발전소의 부하율이 80%래요. 그러면 출력이 2만 킬로와트다라는 것은 최고 출력, 즉 최대 출력이 2만 킬로와트다라는 거고 평균적인 이제 출력은 얼마예요? A하고 L을 곱하면 되겠죠. 그게 여러분 평균값이다라는 거였고요. 자, 이랬을 때 1일의 즉 하루죠. 하루의 석탄 소비량은 몇 톤인가? 그 다음에 보일러 효율, 터빈의 열사이클 효율, 터빈 효율, 그 다음에 발전기 효율, 석탄의 발열량 H값을 이렇게 줬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열 효율 2탄은 MH분의 860W였죠. 그럼 이 식에서 여러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어떤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바로 M의 값을 물어보는 건데 단위가 뭐예요? 톤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얘가 킬로그램이었죠. 그럼 톤으로 물어보면 마지막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주어진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860 그대로 올라오고요. 곱하기 W. 발생 전력량이죠. 그러면 최대 출력이 2만이라고 했고 2만에다가 곱하기 부하율 0.8을 곱한 다음에 지금 얘가 뭐예요? 1일.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만약에 1년이었으면 8,760시간을 곱하는 거죠. 곱하기 24시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모. 분모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얘하고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이타가 되고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m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m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효율인데 주어진 효율을 몽땅 다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0.8 곱하기 0.35 곱하기 0.85 곱하기 0.76인데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H 값이 얼마 줬어요? 5,500. 여기다가 곱하기 5,500을 곱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톤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이 수치가 톤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전류 계전기의 탭값. 여러분 OCR이 있는데요. 그 OCR의 탭값을 옳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계전기의 최소 동작 전류. 실질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떤 OCR이 있어요. 자, 어떤 OCR이 있는데 그 OCR의 탭값이 7A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이 7A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럼 이 OCR은 최소한 몇 암페어가 흘러야 동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7A 이상 흘러야 이 계전기에 흘러야 동작하겠다. 즉 계전기가 동작하는 최소 동작 전류 값을 이야기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OCR의 탭이 7A인데 현재 만약에 OCR에 5A가 흘렀다고 할게요. 그럼 이 OCR은 동작한다 안 한다? 그렇죠.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자 다시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이 OCR에 전류가 10A가 흘렀다고 할게요. 그럼 탭 값보다 높은 전류가 흘렀죠. 그럼 이럴 때는 OCR이 동작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는 동작한다더라. 이와 마찬가지로 OCR의 탭이라는 것은 계전기가 동작하는 최소 동작 전류 값을 말한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배전선로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정답은 여러분 4번인데요. 자, 4번 보기 전에 나머지 보기들을 먼저 볼게요.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한다. 그렇죠. 만약에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류를 개선시켰어요. 그럼 역류를 개선시키면 파워 로스는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역률을 개선시키면 전력 손실이 줄어든다는 거 잘 아실 거고. 자, 배전 전압의 승합. 그럼 파워 로스는 전압과 또 무슨 관계예요? 전압의 제곱에 또 반비례하는 관계죠. 그래서 전압을 우리가 올려주면 전력 손실은 또 줄어드는 효과를 얻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전류 밀도 감소와 평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류 밀도가 감소되거나 또는 평형을 이루게 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정답을 볼게요. 전압 강화의 상승.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압 강화가 상승하면 배전선로의 손실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사실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송배전선로에서 전선의 장력을 2배로 한대요. 그리고 경관도 2배로 했대요. 장력도 2배, 경관도 2배로 했는데 이때 전선의 이도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그럼 이도를 구하는 공식 D는 8T분의 WS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 식을 여러분께서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장력을 2배로 하고 경관을 2배로 했대요. 그럼 여기에서 T하고 경관 S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T를 2배 했대요. 경관도 2배로 했대요. 근데 경관에는 뭐 붙어 있어요? 제곱 붙어 있죠. 여기 제곱. 그럼 2분의 2의 제곱이죠. 그럼 얼마예요? 2분의 4죠. 2분의 4는 몇 배? 2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에서 복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단면적의 단도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어떠한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154, 345, 765가 다 다도체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154는 2도체, 345는 4도체, 765는 6도체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도체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코로나 방지 효과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코로나 방지 효과가 효과적인 이유는 코로나 인계전압이 아주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 인계전압이 상승하고 전선 표면의 전이 경도는 감소해서 코로나 방지에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도체를 사용하면 L값은 작아지고 C값은 어떻게 돼요? 네, 커지게 됐었죠. 그래서 L값이 작아지다 보니까 허용전류가 어떻게 돼요? 허용전류가 어떻게 된다? 커졌죠. 그리고 허용전류가 커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송전 용량이 어떻게 된다? 예, 커진다라는 거죠. 송전 용량이 커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스테빌리티죠. 안정도가 또 좋아진다.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도체는 워낙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잘 비교를 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수한 점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은 1번 전선 코로나 게시전압은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 임계전압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래서 코로나 방지에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전선의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 감소한다. 아니죠. 정전 용량은 증가하고 인덕턴스는 감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전선 표면의 전이 용도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소해서 코로나 방지에 효과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수한 점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송전 용량과 안정도는 올라간다. 왜 올라가냐? 바로 인덕턴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부하와 병렬로 연결하고자 한다. 이랬을 때 델타 결선 방식과 Y 결선 방식을 비교하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의 크기는 어떠한가? 아하, 이거 우리 여러분 표로 외웠었죠. 자, 어떻게 표로 외웠었냐면 좀 썰렁하지만 이렇게 외웠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자, 하나는 Y 결선이고 하나는 델타 결선이야. 그럼 정전 용량과 그 다음에 충전 용량을 비교했었죠. 충전 용량. 그리고 시험에서는 여러분 요 충전 용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진상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 용량이라고 했든 진상 용량을 했든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럼 여기서 숫자가 어떻게 되냐? 3, 1, 1, 3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뭘 물어보는 거야? 충전 용량이에요? 정전 용량이에요? 정전 용량을 물어봤죠. 그러면은 여기만 비교하시면 돼. 아, 그럼 델타 결선 방식을 하게 되면 Y 결선 방식에 몇 배 더 작아요? 3분의 1배 더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러한 문제는 계산 문제로도 물어보고 말로 묻는 문제로도 물어보고 또는 몇 배가 몇 배 되냐 이렇게 배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기본적인 공식 이렇게 잘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단일 부하의 선로에서 부하율이 50%래요. 자, 부하율 50% 줬어요. 그 다음에 선로 한번 적어볼까요? F가 50% 줬어요. 50%는 이제 0.5다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로의 전류의 변화 곡선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개수 알파가 0.2라고 했네요. 자, 이랬을 때 손실계수 H를 구하라. 배전선의 손실계수 H를 구하라. 그럼 H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죠. 알파 곱하기 F의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부하의 이제 손실계수와 관련된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공식을 외우고 여기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알파에다가는 얼마? 0.2, 그 다음에 F에는 0.5를 각각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우리가 정답을 구할 수가 있었죠. 손실계수와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계산 문제를 묻던지 아니면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손실계수 H라고 할게요. 자, H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돼. 자, F의 자승보다는 크거나 같고 F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손실계수 H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손실계수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 문제를 묻던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 그 범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공 송전선에 사용되는 애자련 중 자, 전압 부담이
최대인 애자는. 아하,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애자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다고 하고 그 밑에 ACSR 전선이 지나간다고 할게요. 이랬을 때 전압 부담이 최대인 곳은 항상 똑같다고 그랬었죠. 요 지점. 즉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애자. 가장 가까운 애자가 전압 부담이 항상 최대다. 애자 한 년이 5개든 10개든 18개이든 예를 들어서 28개이든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고 전압 부담이 최대인 곳은 항상 같다더라.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애자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상 개통에서 수전단 전압이 60kV이고요. 전류가 자, 수전단 전압이 60이래요.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VR이 60kV래요. 자, 그 다음에 전류 I가 250A. 선로의 저항 및 리액턴스가 각각 7.61, 11.85일 때 전압 강화율을 구하라. 단 부하율은 0.8이다. 그러면 문제에서 단상이라고 그랬어요? 삼상이라고 했어요? 3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은 여러분 3상 3손식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럼 이때 전압 강화율 델타는 자, 전압 강화를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수전단 전압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3상 3손식에서 전압 강화 2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네, 이렇게 구하죠. 루트 3의 i에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x 사인 세타. 자, 이것을 뭘로 나눈다? 수전단 전압 VR로 나눠준다. 곱하기 100.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식이 세워졌으니 이 식에다가 주어진 조건을 하나씩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분모에 60kV. 수전단 전압. 그럼 60kV니까 6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자, 루트 3에 곱하기 전류 I 값 얼마 줬어요? 250 줬어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 R이 7.61 줬어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 0.8 줬고요. 플러스 X 사인 세타죠. 자, X가 얼마 줬어요? 11.85. 그럼 사인 세타는 곱하기 0.6이죠. 왜 코사인 세타가 0.8할 때는 사인 세타 0.6이죠. 그리고 얘를 퍼센트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전체 곱한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실제 얼마가 나오는지 여러분께서 계산기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하전류의 차단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즉 부하전류가 차단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크가 발생하죠. 그 아크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인 아크 소호 능력이 없게 되면 부하전류를 차단 또는 부하전류를 개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딱 봐도 정답 바로 달로기가 나오겠죠. 달로기. DS가 뭐예요? 네, 달로기고. NFV는 여러분 얘가 같은 명칭이 뭐로 써요? MC12죠. 그럼 MC12가 뭐예요? 바로 배선용 차단기죠. 배선용 차단기를 의미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2는 뭐예요? 유입 차단기.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진공 차단기죠. 그러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카테고리가 차단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달로기는 아크 소호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하전류는 차단하지 못하죠. 당연히 사고전류도 차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시험 보신 모든 수험생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산전경원의 학습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